네, 이번 강의는 환경맵 샘플링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Environment Map Important Sampling이고요. 이, 이 내용에 앞서서 약간의 확률론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 확률론 강의에 그 원래적인 기본 기초 확률론 강의에 사실은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건너뛰었었거든요.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환경맵 샘플링에서 바로 쓰이는 내용이라 그래서 지금 예, 포함하게 했습니다. 포함시켰습니다. 어,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 전 확률론 할 때처럼 이제 메저 시어리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강의를 할 것이니 너무 또 확률론이 하고 막 미리 겁부터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커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 누적 확률 분포요. 이제 보통 이제 확률 분포 하면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많이 얘기하죠.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근데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보단 덜 쓰이지만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저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그 여기서 예, 보통 PDF는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약자예요. 근데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은 CDF 이렇게 쓰는데 여기 쓰신 것처럼 cumulative density가 아니라 distribution에 대한 약자입니다. 같은 D를 쓰지만 네, 그 차이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CDF와 PDF의 큰 차이는 PDF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르벡 메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할 때 그 르벡 메저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실수로 가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 x의 푸시 포워드 메저 x 스타 p 혹은 이렇게도 표기했죠. p x 마이너스 이게 그러니까 메저 스페이스 P의 확률 메저가 있는데 그거를 그 랜덤 베리어블로 통해 푸시 포워드로 리얼 넘버 위로 보낸 거죠. 네. 그렇게 리얼 넘버 위에 이제 그러면은 확률 메저가 새로 정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튼 그런 푸시 포워드 이렇게 메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얘가 그 르벡 메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하다면은 그 d x 스타 p는 px d 람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혹은 그 d 람다 x를 그냥 dx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PDF가 존재하려면은 그 르벡 메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할 때만 존재해요. 근데 커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CDF는 항상 존재해요. 네, 어떤 조건에 따라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항상 정의가 가능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PDF가 없어도 CDF는 쓸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그 fx는
어 그 다시 말해 여기 이제 그 x보다 작게 그 샘플 그 오메가 샘플에서 이제 리얼 넘버로 보냈을 때 그게 x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오메가들의 모임은 메저러블 셋이죠. 왜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집합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 이만큼이 메저러블 셋이죠. 보렐 메저러블 셋이에요. 얘는 보렐 메저러블. 네, 보렐 메저러블 셋을 랜덤 베리어블 역함수로 보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뭐였죠? 메저 시어리에서 메저러블 펑션이 메저러블 하다는 조건이 있었죠. 메저러블 할 때 랜덤 베리어블이 불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저러블 펑션의 정의가 뭐예요? 메저러블 셋의 역상을 메저러블로 보내는 게 그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만큼은 그 메저러블 셋이에요. 측량 가능한 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P를 적용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fx가 이렇게 정의된 그렇게 fx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fx는 자 이렇게 정의한 f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나 한번 볼게요. 여기 1, 2, 3, 4가 있는데 그 0보다 그냥 크거나 작고 아니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크죠. 아니 작거나 같죠. 왜냐? 어 결과적으로 P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냐 저기 probability measure는 최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리고 measure 자체가 무조건 0보다 음수를 허용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measure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F는 R을 그 0에서 1 사이의 인터벌로 보내는 함수이다. 그리고 항상 잘 정의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DF는 항상 정의가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어쨌든 그 뭐냐 이제 여기 만약에 그 R에서 0일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가 공간이 적으니까 지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아무튼 이제 저기 뭐냐 R에서 0일 사이로 보내는 거니까 그런 함수면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0 밑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번의 성질이고 2번의 성질은 두 개의 이제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더 클 때 그 이제 이 함수는 항상 fx2가 더 크거나 같다. 네. 다시 말해 여기가 x1이 여기 있고 여기 x2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지금 뭐냐 이 x2의 f 값이 얘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말해 그 x1보다 그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여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f는 그 증가만 할 수 있는 함수라는 얘기예요. 증가만. 예. 감소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렇게 평평하게 같은 거는 허용해요. 하지만 이렇게 감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함수를 우리가 단조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네, 여기 확률론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f는 단조 증가함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예, 그리고 리미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증가하다가 어떤 값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1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F는 이제 CDF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1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정확히 1이 되려면은 1이 될 수도 있죠. 정확히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왜 1에 무조건 도달을 해야 되냐? 왜냐면은 여기가 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 전체 집합의 역상은 오메가죠. 예. 는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p를 취하면은 당연히 얘는 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너무 쓰고 지우고 하면은 어디 갔어? 어? 뭐야? 왜 이러지? 네. 어쨌든 다시 말해 여기서 저기 뭐냐 증가하다가 무한히 가면은 1에 근접한다. 혹은 만약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해요. 계속 0이다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오르더니 네. 어느 딱 지점이 돼서 완전 1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샘플이 여기서 이 안에만 존재할 때요. 샘플이 그러니까 예. 그럼 아무튼 그리고 자 2번 이제 3번 성질을 볼게요. 자 이제 이건 뭐죠? 르벡 메저에 대해서 저기 라돈 니코돔 데리베티브가 존재할 때 다시 말해 르벡 메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할 때 프로바빌리티 덴서시 펑션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 덴서시 펑션을 적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PDF가 존재한다면 가정이 PDF가 존재한다면 자 볼게요. FY는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또 이거에 대한 정의죠. 정의가 아니라 아무튼 이게 이거죠. 이 메저에 대해서 이 셋을 보냈다는 게 이게 적분이라 같다는 거를 우리 메저 시어리 때 그때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PDF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론은 FY는 PDF를 적분한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PDF가 존재한다면 그 CDF는 PDF의 적분이다. 적분 함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반대한 얘기.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PDF가 존재한다면은 그러니까 3번은 이거야. PDF가 존재한다면은 CDF는 그 PDF의 적분이다. 적분 함수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PDF가 존재하면은 그런 관계를 얘기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PDF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4번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4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가 있는데 그러니까 CD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우리가 그 미적분학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워요. 고등학교 때도 사실 배우기도 하고 그 고등학교 이과 미적분학 배울 때 배우기도 하고 사실 그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정확히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미적분 그 수학의 중요한 수학 과목들에는 학부 때 배우는 수학 과목들에는 뭐 리니어 알지브라도 그렇고 미적분학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에는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어쩌고 저쩌고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큘러스에서도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칼큘러스가 있고요. 엘지브라 배울 때도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엘지브라가 있고 리니어 엘지브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리니어 엘지브라가 그 펀더멘탈 시어럼이 얘기하는 거는 그 과목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에 대한 시어럼을 얘기할 때 항상 그 펀더멘탈 시어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그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 그 바로 이 정리거든요. 그 정리가 뭐냐? 미적분학을 관통하는 정리가 뭐냐? 미분 연산과 적분 연산은 서로 역연산이다라는 게 미적분학의 핵심 관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의 역은 적분이고 적분의 역은 미분이다. 그게 예, 너무 그걸 이해하면 미적분학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시어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F가 미분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 이런 F 미분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F 미분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펀더멘탈 시어럼 칼큘러스입니다. 왜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위에 3번의 이 과정을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x를 f'x라고 놔두면은 이 거꾸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 방향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 르벡 매저가 그러니까 앱솔루트리 컨티뉴스하다. 그러니까 라돈 리퀴드 딜리비트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PDF가 존재한다를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 4번의 내용은 그러니까 CDF는 항상 존재하는데 그 CDF가 미분 가능하다면은 그 이제 PDF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그 4번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CDF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방금 제가 여기다 그린 이 CDF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랑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CDF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텝 펑션도 있어요.
예. 그럼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허용을 한다면은 미분은 뭐냐? 여기 저기 디렉 델타 펑션이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건너뛰기 때문에 뭐 아무튼 예.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CDF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모든 점에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함수이다. 라면은 얘 PDF는 이 CDF의 미분 함수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fx를 그 x의 cdf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이 cdf가 원투원 온투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원투원 온투라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완전히 동일한 얘기예요. 동치인 얘기예요. 네. 역함수는 이제 그 도메인이 이제 거꾸로 가겠죠. 0에서 R로 가는 함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게 지금 1대1 원투원 온투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가정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내용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는 아니고 아무튼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테크닉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제 1대1 원투라면은 증명이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은 1대1 원투로 그냥 가정하고 증명을 하지만 사실 fx가 cdf가 1대1 원투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cdf라도 그 지금 제가 밑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랜덤 베리어블 x랑 fx랑 합성을 할 이제 컴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컴포지션이 잘 돼요? 잘 됩니다. 왜냐? x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고 fx는 r에서 0일로 가는 함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컴포지션을 하면은 오메가에서 이렇게 0일로 가는 그런 함수겠죠. 네. 이 컴포지션 함수를 u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u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왜냐? 그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뭐예요? 오메가에서 그 r로 가는 메저러블 펑션이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였죠. 0일 인터벌도 당연히 저기 r의 서브셋이기 때문에 r로 가는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저러블 하냐? 두 개의 메저러블 펑션의 이제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메저러블 합니다. 그러니까 x는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했으니까 메저러블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cdf가 메저러블 하냐? 이거는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메저러블 합니다. 예, 그건 이제 또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메저러블 하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다시 얘의 cdf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얘의 cdf는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이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의 이제 핵심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cdf를 이렇게 적었죠. 네. 이 cdf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다 다 역함수 양쪽에다 역함수를 취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남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냥 얘를 이렇게 썼지만 얘를 A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A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fx의 정의죠. CDF죠. fx의 CDF죠. 그리고 A는 뭐였어요? A는 이제 fx의 역함수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fx의 역함수 u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는 이제 서로 역함수니까 상쇄돼서 u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fu는 u라는 거죠. 예,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CDF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 뭐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도 이제 여기다 1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 FU는 그러니까 저기 네, FU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도달하고 이제 이게 이제 FU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리얼 넘버 전체로 확장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뭐냐 랜덤 베리어블 U의 CDF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 CDF의 PDF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뭐냐 이 점이랑 이 점 미분은 안 되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다 미분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점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뭐냐 여기 이제 미분을 했죠. 그 1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저기 뭐냐 0, 1 구간에서 이제 2, 1 이게 이제 PDF 이게 CDF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한다면은 PDF는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리냐? 이제 다 0이고 0, 1 구간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PDF 얘를 이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x는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x가 갖고 있는 분포는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x가 이제 푸시포워드로 아래 r 위에 유도하는 확률 분포는 어 뭐가 될지 몰라요. 임의의 확률 분포예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그 x를 저기 fx와 그러니까 그 자신의 CDF와 합성하기만 하면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0일 인터벌 위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은 다시 말해 그 0일 위에서 그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확률 분포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방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자, 만약에 유해수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저기 그 x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자신의 CDF와 합성을 하면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나온다 였었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U가 있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 그 U가 있는데 그 U를
그 물론 지금 뭐냐 그 x도 존재해요. x는 이제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u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고 x는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은 u와 그 x의 이제 CD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을 할 수 있죠? 왜냐? u는 뭐예요? 그 u는 지금 그 오메가에서 0일로 가고 그 이 함수는 0일에서 r로 가니까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얘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죠. 네. 그 얘가 x와 동일한 그 확률 분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u는 이제 fx x였으니까 양쪽에다가 그 얘를 취하면은 이거죠. 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의 결론은 뭐냐면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게 뭐죠? 그 x 랜덤 베리어블의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초관심사죠 항상. 예.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그 x의 CDF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x의 CDF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x의 CDF를 구하지는 못하는데 역함수는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뭐냐 어, 시, 어 그러니까 우리가 x로 유도되는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링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게 x의 CDF의 역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유니폼 샘플링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예. 0일에서 랜덤하게 숫자 선택하는 거. 유니폼 샘플링 한 거를 얘를 취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x의 샘플링을 따르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적은 대로 만약에 you can compute 그 얘를 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x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u를 그 유니폼 샘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함수를 취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x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를 알고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게 적용되는 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주 되게 명확한 예입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컴퓨팅을 하니까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를 봐야겠죠.
어떠한 이제 그 이러한 함수 f가 있어요. 함수 f. 그러니까 함수 이제 f란 함수 f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포턴트 샘플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f에 대한 이제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구하기 위해서 그 뭐냐 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x반은 그 어떠한 이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샘플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뭐냐 p를 그 p가 그 여기 저기 뭐냐 물음표가 아니라 p죠. 예. 예, p를 따르는 이제 샘플링.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f가 p 어떠한 이제 그 상수배 f의 상수배만큼만 차이가 나고 그의 형태가 이제 p와 비슷해져야 이게 그 분산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몬테카를로 때 아주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f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기 그 f의 모양대로 이거는 지금 제가 f라고 썼지 사실 f라고 썼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그 f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야 이제 이게 이제 그 PDF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f는 적분하면 1이 원래는 안 나오니까 그 걔를 노멀라이즈 이게 보통 이 표시가 노멀라이즈 할 때 이 표시를 많이 써요. 예. 그 어떠한 이제 그 적분하면 1이 나오게끔 노멀라이즈 한 그러한 해서 나온 확률 그러니까 PDF를 따르게끔 x를 저기 샘플링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맥상에 그 f 이렇게 써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써요.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어떻게 우리가 그 f를 따르는 f, 그 x를 샘플링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리의 아주 우리한테 자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제 질문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그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할게요. 직관적인 기호인데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f를 w 차원의 벡터의 원소라고 할게요. w 차원 벡터. 네. 그러면 w 차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컴포넌트가 w개라는 거죠. 예. 그 w라고 쓴 이유는 그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드의 약자로서 w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그 w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겠죠. 예, w 차원이니까 그 0부터 인덱스를 할게요. 1부터 안 하고 0부터 인덱스를 하니까 맨 마지막 컴포넌트 인덱스는 w 빼기 1이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여기 x는 우리가 3차원 했을 예를 들어 3차원이면 x0, x1, x2 보통 이렇게 인덱스를 여기 밑에다가 수학에서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여러분들이 봐왔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써도 네, 이건 표기의 차이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f는 0, 1에서 그 w 빼기
W 빼기 1로 어떠한 셋을 만들었을 때 이 셋에서 R로가는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 예,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F가 W 차원의 원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0부터 W 빼기까지 어떤 셋에서 R로 가는 함수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W가 4인 경우, 왜냐면 W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거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어서 단순화시켜서 W4로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F의 도메인을 0에서 1로로 제한시켰어요. 물론 이제 0에서 1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뒤에서 0에서 1인 경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저기 그 도메인은 0에서 1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W는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했는데 좀 큰 간격으로 4개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가 0.25, 0.5, 0.75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이제 그 밸류들이 있는데 자, 이걸로 우리가 CDF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이제 이 첫 번째 칸에는 F0을 그냥 취하고요. 두 번째 칸은 F0 더하기 F1, 세 번째 칸은 거기다 F2까지 더하고 마지막 칸에는 F3까지 더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CDF가 아니죠. 노멀라이즈 CDF를 만들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총합 이걸로 전체를 나눌 거예요. 네. 그러니까 F를 이 총합으로 나눠서 그거를 F 해시라고 부를게요. 예, 노멀라이즈 했다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F에서 노멀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F에서는 썸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로 나누면은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눌러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칸은 F(0), 두 번째 칸은 F(0) 더하기 F 더하기 1, 그리고 거기다가 F 더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F(3)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더한 거는 1이 되겠죠. 네.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린 CDF는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0에서 0.25까지 스텝 펑션이죠. 0.5까지 그리고 0.75까지 그리고 여기 1.0에서 여기 1이 되죠. 예. 그러니까 방금 구한 CDF는 이렇게 되는 스텝 펑션인데 우리가 이 스텝 펑션을 이 스텝 펑션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끝점을 이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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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CDF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네. 물론 이제 스텝 펑션을 사용해도 되긴 해요.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의 단점이 뭐냐? 어,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0, 0.25, 0.5, 0.75, 1.0밖에 1.0 이 다섯 가지 경우밖에 선택이 안 돼요.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텝 펑션은 예. 왜냐면은 이거 스텝 펑션이라는 얘기는 얘 PDF는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대신에 프로버비티 매스 펑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이쪽에 매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에만 매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샘플링하게 되면 이 네 개의 점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컨티뉴스하게 연결을 시켜서 이 컨티뉴스한 커브를 PCDF로 쓰게 되면은 이제 CDF가 아닌 이제 PDF가 잘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PDF는 뭐예요? 미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은 지금 직선이죠. 직선의 미분은 뭐죠?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PDF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 이게 CDF 그러니까 지금 이 커브의 CDF고요. 이 커브의 PDF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저기 뭐냐 이게 나와요. 이게 예. 이게 이제 PDF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 커브를 미분하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음, 여기서 제가 적어 드렸죠? P P가 뭐야? 근데 프로벌 그러니까 저기 먼저 우리가 이제 이제 CDF가 있으니까 어 이게 이제 CDF예요. 이게 F라고 하죠. 그럼 F-1은 뭐예요? F-1은 이제 이 함수의 역함수가 F-1이죠. 이것도 그냥 알 수가 있죠, 바로. 예. 그런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역함수는 뭐예요? 여기 저기 대각선으로 예, 대칭시키면은 이 대칭시킨 함수가 역함수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러한 함수가 있으면은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배운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F를 따르는 샘플링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F를 따르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CDF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림대로 이러한 CDF를 이 CDF를 이제 구성을 했다면은 우리가 0일 사이에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값이 여기 U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에서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바로 이 역함수죠. 이게 이 x가 정확히 이 PDF를 따르는 샘플링을 한 겁니다. 이 PDF는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 PDF. 예. 얘네들을 노멀라이즈 한 PDF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fx를 이제 px로 나눠야 되니까
마저 p까지 구해볼게요. x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x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x를 구했어요. 그럼 px를 구해야 되잖아요. x를 이렇게 구했으면은 그 자, 지금 이게 x죠. 네. 그래서 그 뭐냐? 다시 말해 그 이 점에서 미분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미분은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죠. 예, 미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2점 빼기 2점을 이 길이로 나누면 되죠.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러면은 위에 걸 뺀 게 바로 이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밑에 길이가 몇이에요? 이 길이는 w 빼기 1이 아니 w분의 1이 이 길이죠.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뭐만 남냐? 이것만 남아요. 예. 이게 이 값이 예, px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그 디스크리트하게 그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f가 있을 때 그 함수 f를 따르는 샘플링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샘플된 x의 확률까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차원 왜냐면 우리 엠브맵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경우로 이 내용을 확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우리가 엠브맵 샘플링에 적용하는 것까지 예, 마저 보겠습니다.